할머니 언제 돌아가세요? 11살 손자의 천진난만한 질문. 영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이는 순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알았습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평범했던 이 가족이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그리고 며느리 여행 간 날 갑자기 사라진 시어머니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이영희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개월. 70대의 그녀는 혼자 남은 3층짜리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남편과 함께 지은 집, 정원의 나무 한 그루까지 남편의 손길이 담긴 곳. 하지만 이제 너무 컸어요. 혼자 살기엔요. 그날 아들 정민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지영과 손자 민우를 데리고요. 어머니, 저희가 잠깐만 여기 살 수 있을까요? 정민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회사에서 잘렸다고 했어요. 집세도 밀렸다고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하지. 며칠 후 짐이 들어왔습니다. 2층 방 2개를 내줬어요. 영희는 1층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손자 민우와 함께 밥 먹고 TV 보며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지영이 말했어요. 어머님, 세탁기 따로 돌려도 될까요? 옷이 섞이면 좀 그래서요. 식사도 따로가 됐습니다. 어머님은 식성이 다르시잖아요. 영희는 1층 작은 식탁에서 혼자 먹기 시작했습니다. 위층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손자 민우가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같이 놀아요. 블록을 쌓고 있는데 지영이 내려왔어요. 민우야, 너 할머니 방에 들어가지 마. 냄새 밴다니까. 영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영은 계속 말했어요. 이불이랑 옷에서 왜 그렇게 노인 냄새가 나는지. 진짜 숨 막혀 죽겠어. 민우가 위로 올라갔고 영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흩어진 블록을 주우며 중얼거렸어요. 냄새라니. 옷을 냄새 맡아봤지만 빨래 냄새만 났습니다. 매일 청소한 방도 깨끗했어요. 하지만 지영 눈엔 냄새나는 노인. 그게 영희였습니다. 며칠 후엔 거실도 쓸 수 없게 됐어요. 어머님, 저희가 거실 쓸 때는 방에 계셔주세요. 손님 오거든요. 영희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내 집인데. 창밖 정원이 보였어요. 남편이 심은 장미, 목련, 단풍나무. 하지만 이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지영이 싫어하니까요. 밤이 되자 물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지영이 소파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아직 안 주무세요? 물 좀 마시려고. 아, 네. 관심 없다는 투였습니다. 영희는 방으로 돌아와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이게 맞는 걸까요? 우리가 지은 집인데 이제 내 자리가 없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만 웃고 있었어요. 평생 일해서 모은 돈으로 지은 집. 남편과 함께 꿈꿨던 노후. 하지만 이제 영희는 자기 집에서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여전히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면접은 보러 다녔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지영은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어요. 하지만 돈이 부족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부부 싸움도 잦아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지영이 소리쳤어요. 미안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최선? 2달째 이 모양인데? 영희는 1층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민우도 힘들어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만 있었어요. 부모 싸움을 듣기 싫어서요. 어느 날 오후 영희가 민우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우야, 할머니랑 놀까? 민우가 문을 열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할머니가 쿠키 구웠어. 먹을래? 민우의 눈이 조금 밝아졌어요. 정말요? 부엌으로 가서 함께 쿠키를 먹었습니다.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간. 민우가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랑 아빠 자꾸 싸워요. 영희가 민우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지영이 전화를 받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요. 영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영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나야. 짜증 섞인 목소리. 아, 진짜 미치겠어. 영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영이 계속 말했어요. 시어머니, 매일 집에 계시니까 답답해 죽겠어. 맘 같아선 그냥 쫓아내고 싶어. 영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 나이에 왜 아직도 저렇게 멀쩡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서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짜증나는데 시어머니까지 있으니까 진짜 환장하겠어.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지영이 웃었어요. 그러게. 빨리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이 집 명의도 시어머니 거라서 우리가 마음대로도 못하고. 영희는 싱크대를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지영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응, 알아. 그것도 생각하고 있어. 나중에 얘기할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쫓아내고 싶다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이 집 명의가 내 거라서. 모든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으로 넘어갔지만 가슴의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심은 나무들. 여보, 들었어요? 중얼거렸어요. 며느리가 날 쫓아내고 싶대요. 이 집이 탐난대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영이 또 전화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방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려 있었어요. 영희는 복도를 지나가다 들었습니다. 그래, 변호사랑 상담했어. 명의 변경은 시어머니 동의 없이는 안 된대. 침묵.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 중이야. 영희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지영이 계속 말했어요. 응,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일단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 영희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변호사 상담, 명의 변경, 다른 방법, 무슨 뜻일까요? 불안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또 혼자 먹었어요. 위층에서는 식사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처럼요. 하지만 이제 그 소리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지영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뒤척였습니다. 지영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2시 일어나 앉았습니다.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요? 며느리가 날 내쫓고 싶어 해요. 이 집을 빼앗으려고 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만 웃고 있었어요.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도 없는 어두운 밤, 칠흑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가 학교에 갔고 정민은 면접을 보러 나갔습니다. 지영은 카페로 출근했어요. 영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거실, 부엌, 정원. 모두 남편과 함께 만든 공간.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장미, 백합, 국화가 피어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이 집을 지킬 수 있을까? 며느리가 원하는 게 뭘까? 정말 날 쫓아내려는 걸까?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먹었어요. 따로요. 영희는 지영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알았으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영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내 집인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은 집인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여전히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집안 분위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부부 싸움이 잦아졌어요. 그날 밤 모두 잠든 시간 새벽 2시쯤 민우가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물을 마시러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화장실로 가려는데 안방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목소리.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 집도 우리 거잖아. 약은 준비해뒀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당신은 빨리 준비해둬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빠의 낮은 한숨소리. 알았어. 민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돌아가시면 얼마 안 남았다. 잠결에 들은 말.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할머니가 어딘가 가신다는 건가. 민우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았어요. 영희가 내려와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돌아가세요? 영희가 놀라며 웃었어요. 응? 그게 무슨 말이야? 가지 마세요. 나랑 놀기로 했잖아요. 민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엄마가 아빠랑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할머니 돌아가시면 우리 집 된다고요. 얼마 안 남았다고 했는데 영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찻잔이 흔들렸어요. 차가 조금 흘렀습니다. 아니야. 영희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어디 안 가. 너랑 더 놀아야지. 민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다행이다. 학교 갈 시간이 되어 민우가 나갔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혼자요. 찻잔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시면 우리 집 된다고, 얼마 안 남았다고.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정원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심은 나무들. 돌아간다니. 내 집은 여기인데 어디를 간다는 거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돌아가시면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설마. 영희는 일어섰습니다.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하지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지영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차 한 잔 드릴까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지영을 봤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괜찮아.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영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영희는 지영 뒷모습을 봤습니다. 며느리, 내 며느리. 저 사람이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들은 말, 돌아가시면 우리 집, 얼마 안 남았다.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평소처럼 혼자 먹었어요. 하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민우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평소처럼 지냈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워졌어요. 지영을 관찰했습니다. 눈치채지 못하게요. 지영은 평소와 똑같았어요. 웃으며 인사하고 차를 끓여드리고, 하지만 영희는 알았습니다. 그 웃음 뒤에 뭐가 있는지. 어느 날 오후 영희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응 왔니? 민우가 가방을 벗으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영이 부엌에 있었어요. 뭔가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영이 민우를 불렀어요. 민우야, 이리 와봐. 민우가 내려왔습니다. 왜요? 지영이 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할머니 드리렴. 피곤하시대잖아. 민우는 컵을 받았어요. 응. 신나서 거실로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드시래요. 영희가 미소 지으며 받았습니다. 그래, 고마워, 민우야.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다시 위로 올라갔어요. 영희는 컵을 내려다봤습니다. 갈색 액체,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한 모금 마시려다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컵을 기울여 봤습니다. 밑바닥, 하얀 가루가 보였어요. 완전히 녹지 않은 채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쓰레기통을 열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봉지가 보였어요. 꺼냈습니다. 수면제, 라벨에 적혀 있었습니다. 빈 봉지였어요. 영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봉지를 다시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컵을 들고 화장실로 갔어요. 변기에 부었습니다. 물을 내렸습니다. 컵을 씻었어요. 깨끗이요.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빈 컵을 탁자에 놓았습니다. 마치 다 마신 것처럼 소파에 앉았어요. 이제 정말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게 없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민우를 이용해서. 잠시 후 지영이 내려왔습니다. 어머님, 다 드셨어요? 컵을 보며 물었어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맛있었어. 표정은 평온했어요. 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푹 쉬세요. 컵을 가져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영희는 지영 뒷모습을 봤습니다. 차갑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따로 먹었어요. 민우가 내려와 영희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응? 아까 차 맛있었어요? 엄마가 물어보래요. 민우가 천진하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민우를 봤습니다. 순수한 눈빛,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그래, 맛있었어. 고마워. 민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영희는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민우까지 이용하다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문을 주시했어요. 혹시 누가 들어올까?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일어나 앉았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안쪽 깊은 곳, 상자가 있었습니다. 꺼냈어요. 열었습니다. 서류들, 등기부, 통장, 토지 문서, 모두 영희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이 정리해둔 것들, 평생 모은 재산, 영희는 서류를 하나씩 받습니다. 집 등기부, 3층짜리 단독주택, 시가 5억, 영희 명의, 토지 문서, 시골 땅, 이것도 영희 명의, 통장 여러 개, 모두 영희 이름. 그래, 중얼거렸어요. 이건 다 내 거야.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영희는 서류를 다시 넣었습니다. 상자를 닫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조용히 불렀어요. 이제 결심해야 할 때예요. 이대로 당할 순 없어요. 사진 속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모두 집을 나갔습니다. 정민은 면접을 보러, 지영은 카페로, 민우는 학교로, 영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옷장에서 상자를 꺼냈어요. 서류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집 등기부, 토지 문서, 통장. 영희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서류 몇 장을 넣었어요. 집을 나섰습니다. 구청으로 갔어요.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확인했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명의 변경 신청 내역은 없으시네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혹시 누가 조회한 적은요? 직원이 확인했어요. 한 달 전에 조회 기록이 있네요. 박지영 씨, 며느리였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행에도 갔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이상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회 기록이 있었어요. 역시 지영. 영희는 창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명의 변경은 본인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반드시 본인 서명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영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위조하면요? 그건 범죄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조회만 했어. 아직 손을 쓰지 못했어. 명의 변경은 내 동의가 필요하니까.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수면제. 그게 다른 방법.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시켰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어요. 며느리는 날 죽이려 해. 그래야 상속이 되니까. 정민이한테 가고. 그럼 명예 변경이 쉬워져. 집을 팔 수 있어. 영희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뭔가 해야 해. 하지만 뭘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 증거가 있나? 수면제 봉지. 그것만으론 부족해. 며느리가 부정하면 끝이야. 그냥 잠 못 자서 샀다고 하면.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했어요. 오래요. 1시간쯤 지났을까? 결심했습니다. 떠나야겠어. 이 집에서. 하지만 그냥 떠날 순 없어. 재산을 정리해야 해. 며느리한테 한 푼도 안 가게. 영희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로 갔어요. 상담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기부하고 싶은데요. 법무사가 물었어요.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아니요. 비밀로 하고 싶어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유언 대신 생전 증여로 하시면 돼요.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준비하시면 일주일 정도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가족들이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저녁도 평소처럼 먹었어요. 따로요. 하지만 영희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미 결심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방에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챙겼어요. 등기부, 통장, 도장,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부터 준비해야 해. 조용히요. 들키지 않게. 며칠 걸릴 거야. 그동안 평소처럼 지내야 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영희는 가방을 옷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조용히 불렀어요. 나 잘하고 있죠? 우리 집,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 며느리한테 빼앗길 순 없어요. 사진 속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내일부터 시작이야. 조용한 준비, 조용한 반격. 며느리는 모를 거야.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얼마 안 남았다고 했지. 맞아. 얼마 안 남았어. 하지만 그건 너희 계획이 무너질 날까지야.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요. 차가운 미소.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달. 영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집을 나간 후 가방을 챙겨 나갔어요. 법무사 사무실, 은행, 구청, 하루에 한두 곳씩 다녔습니다. 천천히요. 들키지 않게 법무사와 상담했어요. 재산 기부 절차를 밟았습니다. 어디에 기부하실 건가요?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영희가 대답했어요.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재단이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서류 작성이 시작됐어요. 집 등기, 토지 문서, 통장,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어요. 며칠씩이요. 하지만 영희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해야 했으니까요. 집에서는 평소처럼 지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영이 또 차를 끓여왔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영희는 받았어요. 고마워. 지영이 올라간 후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매번 그랬어요. 지영은 몰랐습니다. 영희가 한 번도 마시지 않았다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류가 거의 완성됐어요.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최종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언제 하실 건가요? 영희가 생각했어요. 잠시요. 며느리 일정을 확인해야 했어요. 집에 없을 때 떠나야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지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다음 주에 민우랑 여행 가요. 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행? 네. 1박 2일로 애들 체험학습 프로그램이에요. 정민이 끼어들었어요. 나도 그때 지방 면접 있어서 하루 못 들어와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때다. 그때 떠나야 해.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영희는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사진 한 장, 남편 사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방을 옷장 깊숙이 숨겼어요. 서류도 챙겼습니다. 모두 준비됐어요. 이제 그날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응? 같이 놀아요. 영희는 민우를 봤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 놀자.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우가 그림을 그렸어요. 할머니도 그려요. 종이를 건넸습니다. 영희는 크레파스를 들었어요. 그렸습니다. 집 하나, 정원,
나무들. 할머니 멋있어요. 민우가 웃었습니다. 영희도 웃었어요. 민우야. 네. 할머니 말 잘 들어야 해. 알았지?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영희는 민우를 안았습니다. 꽉요. 민우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 민우가 예뻐서. 민우가 웃으며 안겼습니다. 저도 할머니 좋아요. 영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민우야, 미안해.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두고 가야 해. 하지만 언젠가 다시 올게. 너를 데리러. 약속할게.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지영이 민우와 함께 짐을 챙겼어요. 어머님 다녀올게요. 잘 다녀와. 민우야, 조심히 가. 할머니, 다녀올게요. 민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영과 민우가 나갔습니다. 정민도 준비했어요. 어머니, 저도 다녀올게요. 내일 저녁에 들어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정민도 나갔습니다. 영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집이 조용했어요. 지금이야. 영희는 움직였습니다. 가방을 꺼냈어요. 서류를 챙겼습니다. 집을 둘러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거실, 부엌, 정원, 모두 남편과 함께 만든 곳. 이제 떠나야 했어요. 식탁 위에 편지를 놓았습니다. 봉투 하나, 정민이 앞으로 간단하게 적었어요. 이 집은 이제 내가 원하던 대로 비워졌다. 하지만 너희 것은 아니야. 이 집은 이제 나 같은 사람들의 집이 될 거야. 영희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뒤돌아봤습니다. 집을 봤어요. 마지막으로 안녕.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로요.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모든 서류예요. 집, 토지, 통장, 모두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재단으로 끝났습니다. 법무사가 말했어요. 등기는 내일 완료됩니다.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역으로 갔습니다. 기차표를 샀어요. 시골행. 플랫폼에 섰습니다. 기차를 기다렸어요. 곧 왔습니다. 탔어요. 창가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렸어요. 안에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민우 앞으로. 영희는 봉투를 꺼내봤습니다. 안에 편지와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민우를 위해 따로 만든 통장. 얼마 되지 않았지만 민우가 크면 쓸 수 있게.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천천히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영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민우야. 나중에 데리러 올게. 정민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면접을 마치고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어머니. 다시 불렀습니다. 역시 대답이 없었어요. 1층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도 정리되어 있었어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옷이 없었어요. 정민은 당황했습니다. 어디 가신 거지? 2층으로 올라갔어요. 집안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식탁 위 편지가 보였습니다. 다가갔어요. 봉투를 들었습니다. 정민이 앞으로. 영희 필체였습니다. 뜯었어요. 편지를 꺼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아, 이 집은 이제 내가 원하던 대로 비워졌다. 하지만 너희 것은 아니야. 이 집은 이제 나 같은 사람들의 집이 될 거야. 정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나는 모두 알고 있었어. 민우가 들은 얘기, 지영이가 준비한 것들,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정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소파에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너희 아버지와 함께 지킨 것들, 모두 정리했다.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해. 정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멍하니 앞을 봤어요. 모두 정리했다고. 무슨 뜻일까? 다음 날 아침, 지영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여보, 나왔어. 정민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한 표정으로요. 지영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정민이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지영이 받아 읽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셨어. 어제. 뭐? 모든 걸 알고 계셨대. 우리가 뭘 하려 했는지. 지영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재산을 정리했다고?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등기 서류. 정민이 뜯었어요.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통지서, 새 소유주, 노인학대 피해자 주거 지원재단. 지영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읽었어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정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영이 울부짖었어요. 이 집이 우리 거라고, 우리 거라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건 끝났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재단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 안에 집을 비워달라고. 정민과 지영은 짐을 쌌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지영 친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민우가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계속 물었어요. 할머니 언제 와요? 보고 싶어요. 지영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안 와. 할머니는 안 와. 민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정민은 민우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이사하는 날 트럭에 짐을 실었습니다. 집을 나섰어요. 정민은 뒤돌아봤습니다. 3층짜리 집, 부모님이 지은 집, 이제 남의 집.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모두 자기가 한 일, 자기가 선택한 것, 그 대가였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저녁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 70대 여성이 평생 모은 재산 전액을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화면에 집이 나왔어요. 정민이 살던 집, 이제는 재단 소유.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가 5억 원대의 주택과 토지 등 전 재산을 기부했으며 이곳은 앞으로 학대받는 노인들의 쉼터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정민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영 친정집에서요. 지영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재단 관계자 인터뷰. 기부자분의 뜻을 받들어 이곳을 학대받는 어르신들의 안식처로 만들겠습니다. 뉴스가 끝났습니다. 정민은 TV를 껐어요.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이 흐느꼈습니다. 다 끝났어. 다 망했어.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밤.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응? 할머니 보고 싶어요. 정민은 민우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멀리 가셨어. 언제 와요? 모르겠어. 민우가 울었습니다. 정민도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게 자기 잘못.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해치려 했습니다. 그대가 지금 치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민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디 계실까? 잘 지내실까? 미안합니다. 속삭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멀리 떠났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민과 지영은 지영 친정에서 살고 있었어요. 좁은 방 하나, 셋이서요. 지영 부모님은 냉담했습니다. 딸 부부를 반기지 않았어요. 집안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정민은 여전히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면접을 봐도 떨어졌습니다. 지영은 카페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돈이 부족했습니다. 부부 싸움이 잦아졌어요. 다 당신 때문이야.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정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고 다야? 집도 없고 돈도 없어. 지영이 울부짖었습니다. 민우는 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부모 싸움을 들으며요.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어느 날 민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민우 앞으로. 이상했어요. 누가 보낸 걸까? 방으로 가서 뜯었습니다. 편지와 통장이 나왔어요. 편지를 읽었습니다. 민우야. 할머니야.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계속 읽었어요. 할머니가 너를 두고 가서 미안해. 하지만 할머니는 너를 잊은 적 없어. 이 통장은 내 거야. 할머니가 너를 위해 모아둔 거야. 크면 꼭 쓰렴. 그리고 기다려. 할머니가 곧 너를 데리러 갈게. 민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통장을 꺼냈어요. 민우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할머니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민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속삭였습니다. 며칠 후 정민 앞으로 또 우편물이 왔습니다. 법원 통지서. 뜯었어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상속 무효 확정. 이유. 고의적 학대 및 살해 시도 정황. 정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영이 물었어요. 뭔데? 정민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영이 읽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상속 무효라고.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신고하셨나 봐. 지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적으로 확정됐어요. 정민은 어머니 재산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민은 우연히 봤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노인학대 관련 소식입니다. 시어머니 재산을 노린 며느리와 아들 상속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 집.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70대 여성은 아들 부부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왔으며 살해 시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전 재산을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재단에 기부했으며 법원은 아들의 상속권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지영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화면에 재단 관계자가 나왔습니다.
이번 사례는 가족 내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기부자분의 용기 있는 결정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스가 끝났습니다. 정민은 TV를 껐어요. 지영이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울기 시작했어요. 정민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 모든 게 끝났어요. 집도, 재산도, 미래도 다 잃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의 대가 치르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정민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공원 벤치에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요. 지금 어디 계실까? 잘 지내실까? 미안합니다. 중얼거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미안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땅에요. 모든 게 자기 잘못.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해치려 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제 모든 걸 잃었어요.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할머니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몇 번이고요.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속삭였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민우를 데리러요. 여기는 너무 무서워요. 엄마랑 아빠는 자꾸 싸워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시골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어요. 조용한 곳, 평화로웠습니다. 작은 집을 얻어 지냈어요. 혼자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매일 산책을 했어요. 들판을 걸었습니다. 꽃을 보고 새소리를 들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 남편 사진을 방에 놓았습니다. 매일 얘기했어요.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숨 쉴 수 있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희는 기차를 탔습니다. 서울행. 가방을 무릎에 올렸어요.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법원 서류, 민우 양육권 관련. 몇 달 동안 준비했어요. 변호사와 상담하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지영의 학대 기록, 정민의 방조, 민우를 위협한 정황. 모두 정리했어요. 이제 민우를 데려올 차례. 기차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영희는 내렸어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합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 정민과 지영도 출석해야 했습니다. 그날 법원복도 영희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정민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영과 함께요. 영희를 봤습니다. 멈춰 섰어요. 어머니. 정민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영희는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을 봤어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초췌했어요. 정민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영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하지 않을 거야.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하지만 민우는 지켜야 해. 정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우를 데려가실 건가요? 그래. 너희는 민우를 지킬 수 없어. 지영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제 아들이에요. 영희가 지영을 봤습니다. 내 아들을 범죄에 이용했잖아. 독탄 차를 들고 가게 했어. 지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희가 계속 말했어요. 민우는 안전해야 해. 너희 곁에선 안 돼.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정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측 이야기를 들었어요. 영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학대 기록, 수면제 봉지 사진, 민우가 전달한 차, 모든 것. 정민과 지영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민우 양육권은 할머니께 넘어갑니다. 부모님은 월 1회 면접권만 갔습니다. 지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조정이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정민이 영희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영희가 돌아봤습니다. 민우, 잘 부탁드립니다. 정민이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우만은 잘 키워주세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법원을 나왔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민우 학교 앞에 섰습니다. 학교 시간, 아이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민우가 보였습니다. 혼자 걷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요. 영희가 불렀습니다. 민우야.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희를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뛰어왔습니다. 영희에게 안겼어요. 할머니, 정말 할머니예요? 민우가 울었습니다. 영희도 민우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할머니야.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영희가 민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편지 받았어?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일 읽었어요. 잘했어. 이제 할머니랑 살 거야. 정말요? 민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 영희도 웃었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우리 집. 함께 걸었습니다. 기차역으로요. 기차를 탔습니다. 민우가 창밖을 봤어요. 도시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시골이야. 조용하고 예쁜 곳. 민우가 신나했습니다. 좋아요. 기차는 터널을 지났습니다. 어두웠다가 다시 밝아졌어요.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민우가 웃었어요. 환하게요. 영희도 웃었습니다.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집으로 갔어요. 민우가 집을 봤습니다. 와, 예뻐요. 영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자.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우 방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했어요. 민우가 방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제 방이에요? 그래. 민우가 침대에 앉았어요. 좋아요.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자. 네.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어요. 간단한 식사.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함께 먹었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 가죠? 영희가 민우 손을 잡았습니다. 안 가. 할머니는 여기 있어. 민우가 웃었어요. 다행이다. 저녁을 먹고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들판을 걸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민우가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예뻐요. 그러게. 영희도 노을을 봤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 민우와 함께 이제 괜찮아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우를 재웠어요. 잘 자, 민우야. 할머니도 잘 자요. 민우가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영희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우 데려왔어요. 이제 우리 셋이서 살 거예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영희도 미소 지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돌아왔어. 집으로, 평화로, 민우와 함께.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창문을 스쳤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 영희와 민우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